자, 시진핑과 김정은 과연 그동안의 이 냉랭했던 관계를 끊고 악수를 나누게 될까요? 북한의 고위 인사가 지금 베이징 들어갔습니다. 오늘 밤이면 시진핑을 만날지 안 만날지 가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전면전 위기 날 뻔했습니다. 실제로 보이는 대로라면요. 그러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하나 들어왔군요. 자, 탈북했던 북한 식당의 여조원 3명 결국 국내에 들어왔군요. 관련된 얘기 같이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김종봉 한종대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김 교수님. 네. 북한의 이수용이 베이징에 갔습니다. 시진핑 만나줄까요? 만나긴 만난다고 봐야 되나요? 네, 적어도 네. 당서일 6기 네. 이수영이 갔을 때는 네. 쌍방 간에 어떤 일정이 있을 것인가는 미리 네. 양국 간에 합의에 의해서 6기입니다. 네. 합의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시진핑을 만나는 일정이 있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김정은이가 리수영이 중국에 갈 때 적어도 시진핑을 만나는 약속을 받고 네.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만난 다음에 일단은 김정은의 친서를 갖고 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나자는 게 결국에는 일단 정상회담 한번 하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 북한 당국의 네. 최고의 목표가 바로 시진핑하고 김정은하고 네. 양국 간의 정상회담하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외교 최고 네. 목표인데 지금까지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고 해서 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네. 김정은 입장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네. 마련해야 되고 유엔 제재 국민도 이제 그걸 반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뭔가 핵 문제에 관련해서 네. 유화적인 입장, 그러니까 뭐 핵실험 중지를 얘기한다든가 네. 아니면 뭐 최대한은 뭐 핵 동결까지도 얘기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뭐 핵실험 중지 가지고 시진핑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화면에 왼쪽에 이수용 보이고요. 오른쪽에 숭타호입니다. 중국의 대외연락부장인데 신인균 대표님, 대외연락부장이라는 게 뭐 하는 자리인가요? 이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그 네. 당국가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각에서 외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당의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 대외연락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당 우선이기 때문에 더 높다는 얘기겠네요. 더 뭐 실세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지난번 작년에 류인산 상무위원이 북한 방문했을 때 네. 그때 그 대외연락부장도 같이 북을 같이 했던 네. 나름대로 중국에서는 북한 통이다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제 시진핑 일단은 만난다고 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 정상회담 가능성입니다. 근데 걱정하는 것이 김정은과 시진핑이 웃으면서 악수하고 공산당끼리 만날 때 왜 부둥켜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김정은이 원하는 건데 반대로 G2라고 세계 2대 양국을 꿈꾸는 시진핑이 전 세계 사람들 앞에 위험천만한 젊은 지도자와 끌어안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 안 하고 싶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네. 북한의 그 비핵화 문제 관련해서 시진핑이 만족할 만한 그런 네. 얘기를 북한이 하지 않으면 네.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요, 과거에 2005년쯤이니까 국가 주석에 오르기 한 7년 전인데 당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순환공항입니다. 자, 실제로 김정일도 만났군요, 당시에. 네, 당시 외신에서 상당히 주목을 했던 모습, 당시 이제 외신에서 보도한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요번에 리수영이 중국에 가서 네. 핵경제 병진 노선을 또 얘기했기 때문에 네. 분명히 비핵화 관련해서 비핵화할 의사는 전혀 없고 네. 다만 핵실험을 뭐 중지한다든가 네. 아니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거 중지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걸 약속을 하면서 네. 북중 간의 그 정상회담을 어떻게 어레인지를 한번 해보려고 네.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박성호 부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네. 북한이 원하는 거 바로 그건데 네. 중국의 심사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네요. 네. 그 중국으로서는 지금 네. 김정은이 네. 과연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리고 중국도 거부하기 어려운 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진전된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네. 근데 현재로서는 리수용의 오늘 보도된 오늘 발언이나 네. 또 7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완전한 포기는 아니겠지만 중국으로서 이 상황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에 북한이 일정 부분 네. 진전된 메시지로 볼 수 있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상황이 관리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네. 혹시라도 진전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네.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게 우리 또 정부 당국의 분석입니다. 그런데요, 맨날 말로만 내가 어떻게 비핵화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신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뭐 말로는 여러 가지 해놓고 회담, 육자회담 하는 정도만 하겠다면서 김정은을 중국으로 불러들여서 시진핑이 만난다? 이게 동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시진핑을 네. 지금 그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지금 만나고 있어요.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이 시각 네. 현재. 예. 네, 이수영이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이 이수영이 네. 하기 전에 이미 여기에서 네. 김정은이 방중하는 것을 의제로 하기로 약속을 하고 갔다고 보고, 그러면은 중국은 이미 김정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리수영을 네. 받아들였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 지금 이제 육자회담을 처음 시작하던 그때의 중국하고 네. 지금의 중국하고 위상이 달라요. 네. 그때는 어떤 그 패권국으로서 올라서기 위해서 몸을 움츠리고 있던 시기였고, 네. 지금은 그야말로 자기네들 패권국이다라고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세계를 이끌고 가는 도덕성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아준다든지 악수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성과 있는 방문을 해주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따라서 김정은을 만나는 주되 네. 아주 단호하게 비핵화에 대한 어떤 그 강력한 요구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북 제재한다면서 전 세계가 똘똘 뭉쳐야 될 타이밍인데 중국이 그 대화를 이탈한 것처럼 보여서 김정은을 만난다? 김정은이 만약에 만난다면 시진핑도 메시지를 단단히 준비하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북중 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네. 현재 그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네. 최근에 G7 그 회의하고도 연관시켜 봐야 되는데 네. 미국이 필리핀에 군사기지를 이제 쓰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에도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옥죄고 네. 하는 상황에서 현재 중국하고 미국이 전투가 벌어지면은 네. 중국의 편을 군사적으로 들 나라는 네. 북한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중국이 가지게 된 거고, 네. 지난번에 G7 회담에서도 네. 두 가지 비난이 있었는데 남중국 해서의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네.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을 했다고 네. 뒤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난받은 두 나라끼리 현재 회담을 해서 뭔가 이 서방권의 한미일의 그런 그 공조에 대해서 개헌하기 위한 그런 그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게 아니겠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진핑이 군복을 입고 바깥 카메라 앞에 선 것, 저 장면이 진짜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자, 어쨌건 중국은 주변국 변방 관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자기 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심은 유엔 제재가 좀 더 단단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는 건데, 최근에 신인균 대표님, 북한이 뭐 중국 관광객 실어나르기 위해서 중국하고 북한 사이 전세기도 띄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좀 느슨해지고 뭔가 좀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저 고려항공 네. 그 수송기 여객기가 80인승인데 네. 저것을 이제 중국 산둥성 네. 산둥성의 성도인 진안 우리 한자로는 제남이라고 하죠. 네. 그 제남공항에 전세기를 띄웠어요. 네. 제남에 있는 그 산둥성 지역의 관광객들이 이제 북한에 오고 네. 가는 것을 태우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웠는데 네. 결국 북한에 가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가면 네. 위안화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이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궁극적으로는 없다. 왜냐? 네. 북한이 무너지게 되면 네. 미국의 지상군 군사력과 바로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엄청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네. 방금 이제 김정은 교수님께서 베트남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베트남 아무리 미국과 친하게 지낸다 하더라도 네. 미국의 지상군이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또 미국의 지상군이 설사 앞으로 베트남과 관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아져서 네. 뭐 어떤 그 미배 동맹이 생겨서 베트남에 네. 주둔한다 하더라도 네. 베트남의 국경과 베이징까지는 큰 강을 몇 개를 건너야 됩니다. 네. 그러나 북한과 즉 압록강만 건너면 베이징까지는 아주 가까워요. 따라서 네. 이 북한이 그래도 핵을 개발하고 또 북한을 비호해줘서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살아있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네.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중국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새삼스럽지 않다. 이게 또 더군다나 유엔 제재 항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는 연간 한 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들어가는데 연간 7만 명. 10만 명 정도 10만 명이요.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단동이나 저쪽에 도문 같은 데서 네. 뭐 자전거 관광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도보 관광도 들어가고 네. 하기도 합니다만은 네. 이제 중국의 각처에서 비행기를 타고 전세기를 타고 관광을 쭉 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사건도 네. 막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뭐 될 것 같고 이게 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어기는 그런 거를 네.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이 과연 그동안 했던 것, 이제 북한의 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 같은데 북한의 친서, 김정은의 친서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이수용을 시진핑이 접견하고 있다는 건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 여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작년 8월 말 이제 정말 남북 관계가 포를 한 번씩 주고받고 할 정도로 인장됐던 상황인데 신인균 대표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저희 어제 간단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대남 침투 시도가 있었다는 거. 일단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한 장면이 등장했었죠. 네. 네. 작년 8월에 북한이 우리 파주 1사단 지역에 목함 지뢰를 매설해서 네. 우리 장병들이 다리가 절단되는 그런 대형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대북 어떤 확성기 네. 방송을 제기했고 북한이 포를 쏘았고 우리도 대응 네.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다가 네. 우리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북한 황병석 간에 판문점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그 회담 시작 7시간 만에 네. 지금 북한의 AN2기라고 하는 네. 특수부대 침투용 비행기입니다. 네. 이 특수부대 침투용 비행기들이 함경 남도 지역에서 이륙을 해가지고 네. 우리 강원도 지역으로 침투를 해오는 모양새를 취한 거죠. 12대나. 네. 그 12대가 지금 저렇게 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네. TAL 이라고 하는 택티컬 액션 라인이라고 하는데 네, 네. 전술 조치선입니다. 네. 이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면 우리 공군이 요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술 조치선 직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뭐 레이더를 알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 건데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청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의 설명입니다. 채널 A가 어제 저녁 종합뉴스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감청한 북한군 사이의 교신 내용을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죠? 네, 소개해 주시죠. 1군단? 북한은 전방에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이렇게 서쪽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1군단은 가장 동쪽에 우리 군으로 지금 가장 동쪽에 1군단이 있는데 네. 그 북한 1군단의 통제실 오퍼레이터 즉 무전하는 사람이 네. AN2기 12대니까 그 AN2기 대대장에게 네. 군사분계선에 접근하지 마라. 기술을 돌려라.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랬더니 AN2기 대대장이 상부 명령 받고 가는 거다. 막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것이 액면 그대로 이 상황만 보면 그래서 이제 1군단 통제실에서 그럼 네. 대공포로 격추하겠다. 우리 군도 만약에 우리 군의 비행기가 북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격추하거든요. 네. 그 북한도 격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액면 그대로 만약에 받는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네. 이 AN2기 즉 공군 대대장과 육군 1군단 사이에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되고 있고 뭐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일단 액면은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 바로 저 기종이거든요. 신인균 대표 이제 모델도 하나 갖고 앞에 네. 계시는데 저렇게 프로펠러라 뭔가 첨단 비행기처럼 보이지 않는 건데 예. 일단 저 비행기와 지상에 있는 육군 포병 부대 사이의 교신을 우리 군이 감청을 해서 직접 귀로 들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희가- AN2기 조금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네. AN2기는 일단 그 기체를 네. 캔버스 천으로 감싸서 레이더에 잘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날개가 2개다 보니까 보이는 것처럼 2개다 네. 보니까 많은 공기를 받아요. 그래서 저속으로 비행을 해도 추락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시속 150km로 비행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레이더 기지가 있는 산 정상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네. 저공 비행을 하는데 아주 특장점이 있는데 네. 북한이 그래서 이것을 냉전 시대 때 우리 후방에 침투시키려고 300대나 도입을 해서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지난 8월 달에 12대나 그러면 여기에 12명의 한 대당 12명의 특수부대원이 탑승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 결국은
140명 정도의 네. 특수부대가 탑승을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을 가지고 네. 우리 영공을 침투를 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 당시 AN2기가 이 작전 배치돼서 네. 휴전선을 이제 침공하려고 했던 시점이 그렇죠. 남북 대화가 시작된 지 7시간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네. 특수부대를 남한 지역에 침투시키기보다는 네. 자기네 회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한 장난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첫 번째 북한 체제가 네. 서로 1군단하고 AN2기 대대장하고 이 통화를 했다고 하지만 네. 북한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 김정은의 지시가 없으면 어떤 네. 작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김정은에 의한 장난이다. 그러니까 네. 자기네 회담을 자기네가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네. N2기도 우리가 침투시켜서 너희 나라를 교란시킬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공갈협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상에 있는 그 육군하고 자, 하늘에 있는 공군 사이에 이런 공군이 정도의 아닙니다. 대화가 이건 오갔단 말이죠.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네. 정찰 중국 그 산하입니다. 아, 예. 아, 정찰총국 산하. 네. 그 경우에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감청을 다 할 걸 전제로 대화를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시고. 그 가장 높죠. 네. 그건 뭐 우리가 아주 뭐 저 정도는 탱크와 탱크 사이의 교신도 다 작기 때문에 네. 비행기하고 지상부대하고 그 통화 내용은 얼마든지 잡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듣고 그러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겁 좀 먹어봐라. 그런 뜻으로 네. 해석을 좀 해주시는 저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교신이 뭐 우리가 다 잡을 수 있는 겁니까? 다 잡습니다. 아하. 제가 봤을 때 저 네. 정도 내용은 아마도 그 김정근 교수님 말씀대로 네. 흐르라고 한 소리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 TAL 즉 전술조치선 직전에 네. 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북한도 이쯤부터가 이 한국 공군 즉 남한 공군의 전술조치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회항을 해간 것이라고 네. 보고 만약에 거기를 넘어왔으면 네. 우리 한국 공군이 그 여객기를 출격시킵니다. 아마도 강릉이나 원주에 있는 그 네. 공군기지에서 F5 전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출격을 해서 혹시나 전술 조치선을 넘어오게 되면 네. 딱 격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가 휴전선을 딱 넘어오면 바로 격추시켜 버리겠죠. 뭐 그런 네. 준비를 다 하는 것이 전술 조치선인데 그 전술 조치선 직전에 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한국 공군이 듣는 것을 또 가정해서 또 AN2기가 이 함경도에서 이륙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정말로 우리에게 확실한 어떤 위협을 주고자 했으면 네. 아마 서부전선에서 2군단이나 5군단 전방에서 이륙을 해서 저 네. 황해도 지역에 그 AN2기 기지가 있거든요. 네. 그 AN2기 황해도 지역에서 이륙을 해서 서부전선 쪽으로 위협을 주지 않았을까. 네. 그러나 그 시간에 서부전선의 최중심에 있는 판문점에서 네.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조금 영향을 덜 주면서 네. 그래도 뭔가 자신들이 이 어떤 군사적 의지가 있다라고 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또 그 AN2기 하기 전에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그 함경도에서 잠수함이 다 사라졌었어요. 네. 그래서 50척이 사라졌던 그렇습니다. 그거죠? 잠수함이 그 50척 이상이 사라져가지고 네. 이건 바로 전면전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던 시기였고 그 잠수함이 사라진 것은 바로 잠수함에다가 특수부대를 태우고 한국 후방에 침투시켜서 네. 이 동해안 지역을 완전 어떤 그 테러를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 전쟁 징후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을 똑같이 잠수함도 사라지고 이 AN2기도 출격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는 바로 이제 우리 한국 합참이 네. 북한의 전면전 징후를 판단하는 게 잠수함이 다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AN2기가 다 대량으로 일으켜서 이제 출격한다든지 하는 것을 전면전 징후로 보는데 전면전 징후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시나리오의 일환이 아니었을까. 네. 그러면서 판문점을 조금 덜 자극하는 그런 네.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어저께 저녁 채널A 종합뉴스가 이 사실 단독 보도한 이후에 군에서는 아무런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 확인해 줄 수 없다. 둘, 만약 지금은 확인해 줄 수 없지만 9월달 이후에 정기국회가 시작돼서 만약 국회에서 질문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답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보도에 들은 내용 톤 정도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냥 돌아간 거 그냥 쇼였다. 뭔가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정도로 당신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갈의 성격이 좀 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 당시로서는 좀 깜짝 놀랐을까요? 아니면 대충 저 정도의 뜻을 가졌으니 우리도 이해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을 조치를 마무리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잠수함 50척 사라진 것도 네.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라진 것이라기보다는 네. 우리 공격을 이렇게 벌써 그 당시에 준전 상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군기에 의해서 북한의 잠수함이 그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회피 기동을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저 특수전 부대가 뭐 12대가 내려왔다. 네. 북한군 1군단이 잡았을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잡아냅니다. 그러면 일단은 휴전선 넘는 순간에 전부 다 우리나라에 착륙하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전부 다 그 몰살당하는 그런 비행기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네. 우려할 것도 못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AN2기가 과거에 네. 2012년도 이전까지는 굉장히 네.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더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어떤 그 야간에 이렇게 저공 침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레이더에 네. 안 보이니까. 그런데 2012년도에 한국 공군이 피스아이라는 조기 경보기를 도입을 해서 네. 과거에는 산 정상에서만 레이더를 돌려서 봤기 때문에 그 산 정상 밑으로 골짜기로 침투하는 저공 비행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하늘 위에서 다 바라보기 때문에 골짜기 내려온 걸 다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AN2기가 황해도에서 이륙하는 것, 또 저렇게 그 함경도에서 이륙하는 것, 이륙하는 순간에 우리 공군이 다 탐지를 하기 때문에 2012년도 이후에는 이 AN2기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아주 저속 비행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네. 타겟으로 활용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북한에서 가졌던 생각. 그러니까 회담이 7시간쯤 진행되고 있을 때 이런 작전을 펴므로써 회담에 영향을 주고 싶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 싶었겠죠. 사실 이렇게 1군단과 이 AN2 비행대들 보면 강경파인 김영철의 뜻처럼 보이는 것, 그리고 온건파, 상대적인 온건파인 황병서의 뜻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은 북한 방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개성을 굉장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 역할 분담을 충실히 한 것 같은데요. 그동안 북한 TV에 나온 황병서와 김영철의 강원 전략, 그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택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키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찬탈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긴급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는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투쟁과 성의 있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자, 김 교수님. 자, 이런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됐던 거였고, 속았던 흔적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진짜 교묘하게 머리를 많이 쓰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황병서가 회담을 하는데 유리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김영철이가 그 잠수함까지 장난쳤고 네. AN2기가 장난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런 해석을 강하게 내주셨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네. 저 상황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더 이상 군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야말로 콩가루 군대죠. 네. 왜냐하면 정찰총국에서 하는 일을 우리로 지금 특수전사령부에서 하는 거를 이 군단 사령부가 몰랐다. 이거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네.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네. 미국의 핵 우산을 확실하게 받으려고 하면은 네.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네. 우리도 핵 개발하자. 이러면 미국이 핵 개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핵 우산 더 씌워주겠다고 공약하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동작전, 성동격서, 그렇죠. 한 곳에서는 계속 강하게 얘기를 해줘야 협상에 좀 힘이 실린다는 그 고전적 논리에 따른 이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어쨌건 합참은 설명해 줄 수 없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지만 올 9월 국회가 열리면 질문에 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군을 답할까요? 한 몇 달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소식을 통해 안보 상황 점검해 봤습니다. 자, 김정문 교수님 그리고 신은균 대표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